컴퓨터를 자리를 바꿨더니 너무 불편하네, 이거. 자, 뭐 봅시다. 시계 활용은 좀 가볍게 할 거예요. 방정식 활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식 구하기는 좀, 식 구하기, 식 구하기, 식 구하기, 식구, 식구, 먹는 입, 식구란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아니, 식 구하기 하니까. 식구랑 가족은 다르죠. 식구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뭐야, 왜 안 떠? 뜨든 안 뜨든. 한번 봅시다. 1차 함수식 그러니까 식 세우기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함수식 세우기랑 식 알아보기, 그 다음 활용은 방정식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서 1차 함수 활용은 내가 보기에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긴 했지만 부등식이랑 연립방정식 활용을 잘 끝냈잖아요. 맞습니까? 잘 끝낸 거 맞습니까? 아닌가? 우리 또 그린 챌린지 한번 봐야지 어떤 상태인지. 요거는 해야지. 아무튼 그때 했던 거를 떠올리시면 오히려 1차 함수 활용은요 그냥 쉽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9 하는 게 더 한 번 더 복습 아닌 복습처럼 한 번 더 쓸게요. 그 페이지에다가 아래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1차 함수 식을 씁니다. 1차여야 되기 때문에 1차항 살려줘야 되고요. 우리는 이 A를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기울기를 구할 때, 자, 좌표가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x1, y1, x2, y2. 이렇게 뭐로 주어져 있다면 좌표로 주어져 있다면 좌표일 때 어떻게 구한다? 아, 이것도 써놓을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뭐다? y 증가량. 나머지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A값 어떻게 구하죠? x2-x1분의 y2-y1 또는 x 증가량을 x1-x2 이렇게 봤다면 분자, 분모 순서만 맞추면 A값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함수값으로 주어져 있다면 이제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x1, fx1 이게 이제 y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거죠. 어? 이해됐어? x2, fx2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참고만 하셔라. 얘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y 자리에 이 y 자리에 f, x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식을 쓸 때. 그럼 거꾸로 문제를 해석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fp fq 문제 어떤 구간에서 수학 문제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문제 전체에서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세 줄이 문제가 이렇게 세 줄이 있어. 그 사이에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린 이걸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야겠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y2-y1 또는 y1-y2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y 증가량.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 y 증가량. 왜 y 증가량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만약에 문제 이런 표현이 있으면 y 증가량만 있잖아. 우리는 y 값의 증가량만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 x 증가량이 있어야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분모에 p-q 쓰고 이걸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쓰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쓰라니까. 아저씨. 여기 쓰고 설명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멍 때리고 있고 손은 안 움직이고 막이야. 다시. 문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를 읽을 때 이거 y 증가량을 말하고 있구나. y 값 증가량은 혼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 분모에 x 증가량이 있으면 우리는 대신 그걸 기울기를 할 수 있어. 이걸 만들어 넣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해됐을까? 지금 선생님 설명한 이 개념은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문제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fp-fq와 같은 형태를 보면 얘를 뭐라고 읽어? y 증가량. 그 y 증가량은 혼자 못 놀아. 누구랑 놀아야 돼? x 증가량. 그러니까 분모에 p-q 붙여서 는 기울기라는 기본적인 기울기식을 완성하는 습관. 이건 기본적인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 개념은. 이해됐을까? y절편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이 기울기만 따로 이렇게 떼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문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요. 오케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말. 여기 나와 있잖아, 요거. 뭔 말인지 모르겠쇼? 알고 있쇼, 없쇼? 알고, 좋아.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됐을까? 요거 외에는 1참수씩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단원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1참수식을 구하세요 이거든요. 우리는 1참수식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뭘 구하라는 거죠, 결국? 아니, 1차함수식을 구하라 라는 건 뭘 찾아내란 이야기야? 뭐야? 1차함수식을 구하세요 라는 게 뭐냐고.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치? 그 중에 기울기랑 y 절편 구하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뭐 미지수로 놓고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 조건은 이런 조건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주는 조건이다라는 것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됐을까? 아닐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넘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가장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기울기하고 y절편을 주고 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저건 안 씁니다. 너무했어? 쓸까? 1번
기울기가 3이래. 3x고 y절편 마이너스 2래. 그럼 식 끝이야. 그쵸? 자, 2번 봅니다. 2번은 뭘 알죠? 뭘 알고 있어요? 기울기를 알아. y절편 아직은 모르죠? 어허? 그럼 여기다 뭐라고 놔? b라고 놓는 거야. 다시 한번.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건 뭐랑 뭐 구하면 돼? 기울기랑 뭐? 아니 1차 함수식을 너 기울기하고 뭘 구하라는 거야? 우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방금 설명했잖아.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건 뭐랑 뭘 구하라는 거야? 아, 모르겠어? 어?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거 이걸 써내라는 거잖아. 여기서 알아야 될 값이 이거하고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1차 함수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한 건 이거 두 개 아니야? 그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건 뭐랑 뭐를 구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방금 1차 함수식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y절편 구하기라고 여기다 글로도 써놨고 말로도 어디를 쳐다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대체. 자, 2번 문제 보면 기울기는 알려줬고 y절편은 안 알려줬어. 근데 y절편 구하라고 안 했지. 그냥 식을 구하라고 했고 대신 좌표를 줬다. 그러면 y절편은 미지수 b라고 놓고 얘가 마이너스 2,3을 지난대요. 대입만 하면 되겠죠. 3은 2 더하기 b, 고로 b는 1이 되기 때문에 식을 구하라라고 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겠다. 괜찮은가? 3번 두 점을 지난대. 두 점을 줬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건 뭐와 뭐를 구하는 거라고? 기울기와 y절편. 근데 이것만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까? 낚이지 말라 말이야. 구할 수 있어. 불러봐.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상관없어요. 순서가 중요할 뿐이다. 1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어떻게 돼? 3분의 6이니까 기울기 얼마야? 2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y는 2x라고 쓰는 거고 y절편 아직 모르니까 b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 b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편한식 마이너스 2,1을 대입해주면 암산도 돼. 암산도. 마이너스 4에다가 b 더해서 1 된대. b는 5죠. 바로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식이 구해집니다. 이해됐을까? 별표 4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됐는지 볼게요. x절편 마이너스 1, y절편 마이너스 3 보는 순간 뭐 해야 돼? 그렇지. 좋았어. 좌표로 표현한다. 좌표 불러봐.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3이죠. 근데 x절편과 y절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함수 식 구할 건데 뭐랑 뭘 구하는 거야? 기울기랑 y절편, 기울기랑 y절편. 근데 y절편은 좁붙죠.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4번의 목표는 뭐야? 기울기. 그렇지. 자, 얼마 늘어날 때? 얼마 늘었니? 1 늘어났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1 늘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얼마입니까? y절편 얼마입니까? 이렇게 가볍게도 해결이 되겠죠. 좋았습니다. 이번 단원에 할 것이 주어진 조건을 보고 식 구하는 거야. 1차 함수 식을 구한다 함은 뭐와 뭐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와 y절편. 그래서 선생님이 1차 함수 단원 처음 개념 들어갈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와 y절편을 잘 다루면 거의 끝난다. 거의 끝나요. 기울기와 y절편의 뜻 어떻게 구하는지 할 줄 알면 1차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될까? 활용은 안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야. 1차 함수 활용은 그냥 방정식이나 부등식 활용보다 쉬워요. 어차피 상황이 그거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로 바로 봅니다. 기울기가 2고 너와 y축 위에서 만난다. 밑줄 y축 위에서 만난다. 너네가 해석해봐. y축에서 만난다. 그러면 둘 다 y축에서 만나는 y축 교점이 같다는 건데 우리 y축 교점 뭐라고 했지? 함수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냐고. y절편이죠. 밑줄 했죠.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y축 위에서 만나는 직선 밑줄하고 뭐라고 해? y절편이 같다고 해야지 뭐 y절편이야. 둘 다 y축 봐봐. 이런 거잖아. 직선이 y축이 있어. 봐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직선 두 개가 이 y축에서 이렇게 만난대. 그러니까 이게 선이 세 개가 이렇게 만나버리는 거죠. 근데 너의 y절편, 너의 y절편이 뭐라고? 서로 같다고. 그러면 기울기는 2고 y절편이 얼마란 이야기야? 4란 이야기야. 찾아봐. 몇 번? 4번. 이게 계산 문제입니까? 해석이죠. 좋았습니다. 3번으로 가죠. 선생님이 이번 주 확인학습 시간에 추가 과제는 안 내드릴 겁니다. 오늘 이제 홀짝 문제하고 다음 주에 짝수 문제하고 진도를 좀 나갈 거고 이번 주에는 오로지 부등식, 연립방정식, 1차 함수 앞단원까지 그림 챌린지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는가? 그래서 선택을 하세요. 그냥 금요일 날 와서 쭉 있던가 아니면 오늘 그림 챌린지 할 거 프린트로 받아가던가. 여러분의 선택은 알아서 아니면 프린트? 프린트 오케이. 선생님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번 주 확인학습 시간에는 교재 문제풀이 말고 오늘 선생님이 골라주는 그림 챌린지 해야 될 문제 요 프린트를 다 풀고 채점하고 고쳐서 왔다 라는 전제 하에서 그걸 다 했다는 전제 하에서 금요일날 쌤이 프린트를 그 중에 뭐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조금 더 할 거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알겠죠? 목표는 앞단원도 복습 제대로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갑시다. 3번. 1차 함수는 1차 함수와 평행 밑줄 평행하다. 뭐가 같다는 거야? 평행하다는 거. 기울기 같다. 그치? 평행하면 밑줄 기울기 같다. 해석이야, 해석.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1차 함수와는 y축 위에서 만나. 또 밑줄. 계속 반복할 거야, 오늘 해석. 아까도 했죠? y축 위에서 만난다. 둘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서로 같다. 뭐가 같다? y절편 같다. 그냥 불러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왜냐면 너와 평행이니까 기울기는 얘랑 같은 거죠. 더하기 y절편은 얘랑 같다는 거죠. 끝이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중간 풀이 과정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이해됐을까? 답만 띡 써놓고 다음에 돌아오면 이거 뭐지? 한단 말이야. 하기 때문에 꼭 쓰라고. 평행 밑줄 기울기 같다. y축 만난다. y절편 같다. 오케이? 자, 5번으로 갑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2, 마이너스 3.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1참수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1참수식을 이렇게 썼다 치자.
그런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 그랬지 직선이라고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의 뭐만 선택해줘? 기울기를 선택해줘. 얘의 기울기만 선택하고 실제 지나는 점은 2,-3이다.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거. 쭉 하고 너의 평행이라는 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얘가 내가 구할 1차 함수 그래프야. 그런데 이렇게 두 점을 줬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뭐만 선택해줘? 기울기만 선택해주고 y절편은 2,-3을 가지고 이제 구하라 라는 거죠. 천천히 가봅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생각하고 풀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한꺼번에 생각하려면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볼게요. 기울기는 저기에서 가져와야 돼. 뒤에서 -3, -1분의 5, -3. 뒤의 점에서 앞의 점을, 뒤의 점에서 앞의 점을 뺐습니다. 어떻게 빼든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끝났습니다. -2분의 1x 그 다음 뭐라고 써? y절편은 구해야 돼. 그런데 얘를 누가 지나? 이 직선을 2,-3이 지난대요. b는 -2네요. 대입해보면. 그죠? 대입해볼까? -3은 2 대입하면 -1 더하기 b 고로 b는 -2야. 식 써보세요. 그럼 답은 2분의 1x -2. 답은 이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차함수 개념을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왔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는 그냥 발가락으로 풀어도 풀리는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왜 풀죠? 너무 쉬운데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지 않나요? 선생님, 이딴 걸 배워야 됩니까? 뭐, 그 정도 난이도. 그죠? 맞나요? 그런 느낌 들어요? 아니야? 뭐야? 그래야 돼. 아니,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함수는 해석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상황 판단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7번 별표.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찾아내야 돼. 뭔가 재밌는 거 찾아내야 돼. 선생님이 개념 아까 설명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자, 말해보세요. 뭐였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안 떠오르나요? 별표. 자, 지금 더 똑바로 써야 돼. FP 마이너스 FQ 이런 애가 나오면 그냥 이걸 뭐라고 읽어? Y 뭐? 그치, Y 증가량. 이걸 이제 Y 증가량으로 읽는 거야. 똥강아지들. 요렇게 생긴 애들을 보시면요. 얘 Y 증가량을 조건으로 줬구나.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생긴 애들은 Y 증가량이라고 읽어라.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써? 여러분들이 추가로 넣어야 될 게 P-Q를 쓰고 이거는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야 돼, 식을. 노란색 부분만 주어졌다면 이 하얀색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 봐봐. 뭐 확대 안 할게요.
F 머시기 빼기 F 머시기로 되어 있죠? 이게 이거잖아. F 머시기 빼기 F 머시기. 이해됐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써볼게요. F x 더하기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2가 조건으로 줬다면 너분의 뭘 써? 분모에 뭐 써?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분자가 얼마래요? 분자가 얼마래? 마이너스 15래잖아. 얘는 마이너스 15입니다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계산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야? 우린 이걸 뭐라고 읽어? 그렇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정리할 때 노란색, 하얀색 색깔 다르게 써야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읽을 게 y 증가량이니까 하얀색으로 써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야 된다고. 분모에 P-Q를 넣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 우리는 이걸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좌표로. F0은 3이다. 0,3이지요? 진짜 fx는 y잖아. 식이. 그러니까 x값이 0이고 y값은 3입니다. 이렇게 좌표로 바꾼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x가 0인 곳 저게 뭐죠? x는 0이 뭐죠? y축이죠. 그래서 f0은 3입니다. 이걸 밑줄하고 보자마자 y 그냥 절편이 3이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됐을까? x값이 0이면 x는 0이다. 이거 이제 y축을 의미하죠. y 절편이 3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이 뭐냐? f0은 3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 때 대답이 나와야 돼. 이건 무슨 말이야? y절편이 3이다. 이게 돼야 돼.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땐 좌표로 써봐. 0,3이야. 아, x가 0일 때 값 얘를 y절편이라고 해. 이해됐을까? 그럼 지금 뭐뭐 나왔죠? 뭐하고 뭐 나왔어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x. y절편 얼마입니까? 끝. 얘야. 이렇게 생긴 거 찾으래요. 5번. 됐느냐? 난이도가 상이라고 체크가 돼 있긴 합니다. 어렵다고 돼 있네요. 근데 여기서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잡한 수의 계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3 더하기 2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상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이런 해석 때문인 거야. 선생님 함수는 해석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뭘 알려주고 있지를 딱 보고 알아들어야 돼. 아, 첫 번째 조건을 띡 보면서 아, 얘는 y 증가량이구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해? 이것만 가지고 못하니까 x 증가량 분모에 넣어주고 그것은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럼 거꾸로 이걸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못 풀까? 자, 지금부터 해석 안 하고 풀기 해보겠습니다. 해석 없이 풀기 해볼게요.
해석이 없어도 이렇게 풀면 풀 수는 있어. 자, 볼게요. 1번. 해석이 안 되면 일단 뭔 말인지를 모르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해석이 안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자, 보세요. 이거를 등급으로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뭐 중학교 내신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고 다 등급으로 표현하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등급들은 방금처럼 해석했을 거예요. 2등급들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2등급이라고 굳이 뭐 진짜 2등급 계열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은 못했어. 그래도 내가 한번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지금처럼 푸는 거야. 선생님이 어차피 1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거라고 하자. 얘 fx야. 그래서 여기다가 f x 더하기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5를 써놔. 그리고 이걸 식으로 대입을 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요 식이 요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을까? fx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x 자리에 x 더하기 3을 넣으면 x 자리에 2x 더하기 3이 대입되어 들어가면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a x 더하기 3 더하기 b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놓고 또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라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ax 더하기 3a 더하기 b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놓고 봤더니 괄호를 푸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고 5a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내고요. 두 번째 F0은 3이다. 여기다 대입해요. B는 3이다. 그러니까 A를 이렇게 구할 때 선생님이 아까 F 모식갱이 빼기 F 모식갱이를 보면 Y 증가량이라고 읽어라. 그러면 분모에 X 증가량을 표현해주면 전체 기울기가 나온다. 이 해석을 만약에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A값 요거 구해내는 마이너스 3이라는 A값 구해내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줄로 끝났죠. 그게 전체를 대입해서 보면 되게 복잡한 식을 몇 단계에 거쳐서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별 하나도 모르겠어요 할 건 아니다. 그럼 이제 3등급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문제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뒤돌아서는 게 3등급이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2등급들은 뭐냐? 풀릴지 안 풀릴지,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미래는 막막해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해보자 하면 이렇게는 풀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건 틀린 표현입니까? 틀린 풀인가요? 아니죠. 다만 똑같은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처음에 선생님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야. 그러면 X 증가량 또는 Y 증가량 같은 것들이 조건으로 나오면 나머지 부분을 식을 메워서 마무리 짓는 이런 습관들. 자, 가봅시다. (9번) 보죠. 9번. 자, X절편, Y절편 주어져 있고요. 좌표를 구하랍니다. X절편 좌표로 써. 어떻게 돼? X절편 좌표로 6,0 Y절편 0, 마이너스 3 읽을 수 있겠니? 어디서 어디로 바라보는 게 좋겠어?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도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편한 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해요.
6 증가하는 동안 3 증가했어요.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원래 보던 방향대로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6 감소하는 동안 3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6 증가할 때 3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프는 따로 안 그릴게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x죠. 선생님 너무 암산했나? 괜찮아? 6분의 3 가능해? 자, y절편은 알려줬습니다. 뒤에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1참수식 완성됐죠? 너가 어딜 지나? 3a, a. 자, 식 세웠고요.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대입해봅니다. a는 2분의 3a 마이너스 3. 2 곱하고 출발할까요? 끝났습니다. 2a는 3a 마이너스 6. 이항해서 a는 그냥 6이야. 그렇죠? 자, 11번 갑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제 11번. 야, 이건 좀 너무했어. 야. 이거는 식을 쓰는 게 더 웃기진데. 그래도 식을 쓸게요. 장담컨대 이거 초등학교 3학년도 풉니다. 읽어봐. 4분마다 1cm씩 줄어든대요. 그럼 20cm 줄어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80분 끝입니다. 자, 이걸 굳이 복잡하게 1참수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굳이 복잡하게 1참수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y는, 자, 이게 중요해. 4분의 1cm죠. 그쵸?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단위 시간당, 즉, 단위 값을 찾아야 되지. 그치? 그러면, x분 후에 양초의 길이란 식을 써보면 20에서 4분의 1x만큼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식 써야 돼요. 그쵸? 이게 양초 길이를 나타내는 1차 함수식이고 우린 이게 불편해. x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 좋아. 이렇게 됐어. 됐죠? 그런데 뭐가 0일 때? 전체 길이가 0이 될 때 x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지? 뭘 구하라는 걸까? a, 0. 뭐 굳이 말하면 x 절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입하고 구하면 a는 80이 나오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풀라는 거였어. 그러나 그냥 수학 문제 아닙니까? 80분 초등학교 3학년도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해결할 때 이거 써. 이거는 써. 1차 함수 문제인 거는 뭐부터 시작해? 단위값 정리. 단위값 정리하시고 식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게 정석이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의도이긴 한데 수학 문제로 풀자라고 하면 푸는 데는 얼마 안 걸리죠. 근데 왜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뭘 할 수 있다? 양초 길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경향을 알 수가 있어. 어렵나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양초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구나. 처음에 20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80,0이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어떤 높이에서 얼마인지, 어떤 높이에서 얼마인지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지. 그런 의도에서 낸 문제지만 문제만 띵 놓고 풀어봐! 이러면 뭐 80분, 3초면 나오죠. 그래서 1차 함수 활용은 문제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식으로 세우는 것과 그냥 푸는 것 둘 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13번 보죠. 5km 단축 마라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축 마라톤 저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 우리 이게 속도 문제네. 5km로 갈 건데 분속 200m야. X분 후에 소연이 위치해서 결승점까지 거리를 Y라고 해. 식을 세워보래요. 자, 총 거리 얼마예요? 그러면 5000m로 바꿉시다. 이유는요? 뭐 때문에? 속력을 나타내는 게 분속 200m라고 돼 있죠. 미안해. 떨어지는 분필을 걷어찼더니 날아갔네. 분속 200m니까 얘는 지금 분과 미터를 단위로 쓰는 거야. 이거 체크해. 이건 체크해도. 그랬을 때 X분 후에 위치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X분을 달린 거지. 그랬을 때 요 남은 거리를 Y라고 하래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게 거리죠,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남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에서 소연이가 달려온 거리만큼 빼면 남은 거리가 되겠죠. 될까? 킬로미터야? 이거는 뭡니까, 지금? 미터죠, 지금? 그럼 킬로미터면 y는 이거 이제 1000으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0.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뭐냐면 x분 후에 남은 거리인데 킬로미터로 또 표현하래. 참나. 지금 이건 미터입니다. 미터. 10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됐느냐? 이해됐어? 근데 시간은 분으로 하고 거리는 왜 킬로미터로 해? 지 맘이겠지. 자, 15번 봅니다. 요금 문제네요. 요금은 이렇습니다. 4만 원이 오. 택배 요금 4만 원이면 대체 뭐를 옮겨주는 거야? 택배 요금이 기본이 4만 원이래. 와, 4km당 5천 원? 뭐를 옮겨? 택시비야? 운송회사. 그래, 뭐 택시비라고 할 수 있겠다. 버스 요금. 야, 근데 택시 요금, 버스 요금도 이제 인간적으로 기본 요금이 4만 원이면 그지? 뭘 타는 거야 대체? 비행기야? 비행기다, 비행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금책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변수 x가 단위가 뭡니까? 킬로미터죠. 킬로미터를 단위값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 4km당 얼마? 5,000원이지? 뭘 찾아야 돼? 그렇지. 우리 맨날 했던 거. 단위값. 그러니까 1km당 얼마 가는가? 1250원이 갑니다. 이걸 찾았어야 돼. 이거. 1km당 1250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들도 거의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푸는 건 1참수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자. y는 기본 요금이 4만 원이고, 야, 양아치네. 12,500x 더하기 4만 원. 이게 식이야. 요금식. 이해됐을까? 이게 얼마래? 이 값이 12만 원. 됐죠?
근데 여기서 x 구하면 되는데, 야, 생각해봐. 이 초등학교 4학년이 어떻게 풀 것 같아? 나한테 지금 얼마 있어? 12만 원 있죠? 12만 원인데 4만 원은 뭘로 낸 거야? 기본 요금이고, 이제 8만 원은 뭘로 내야 돼? 거리. 나 이제 8만 원 쓸 수 있다. 거꾸로 봐봐. 5천 원에 4km야. 그럼 8만 원이면 단위값 계산을 이쪽에서 계산해버리면 몇 배가 된 거야? 어려울 수 있지만 80 나누기 5는 16입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거리 요금으로는 5,000원에 4km 가는데 그럼 8만 원이면 이거 16배 가는 거죠. 4의 16배 얼마입니까? 4의 16배 얼마인가요? 그래서 이게 64km가 답이겠죠. 이해됐을까? 물론 이걸 풀면 64가 나옵니다. 방정식 풀면 위에 거. 근데 이게 초딩 방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1차 함수 활용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되게 쉬워요. 문제 자체는 좀 쉬운 편인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요 과정은 또 좀 복잡합니다. 뭐냐? 무엇을 단위로 놓고 단위값을 세울 거냐? x 변수는 무엇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되었을까? 자, 두 가지 그래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단원의 의도는 이겁니다. 하지만 문제만 띡 풀어라. 단위값. 오케이. 17번 참 봅니다. 다음 그림에서 P가 3cm 속력으로 B에서 C까지 이동합니다. 넓이 합이 36. 자, 봐봐. P가 어떻게 움직여요? 1초에 얼마씩? 1초에 3cm씩 이동하죠. 그쵸? 그러면 X초 후에는 얼마 이동했을까? 3X만큼 이동했겠죠. 이해됐을까? 그러면 B에서 P까지 길이가 얼마? 3X. 그러면 P에서 C까지는 얼마? 12 마이너스 3X. 이거 그냥 1차 방정식이죠, 사실은. 넓이 구해래요. 3x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앞에 삼각형의 넓이, 이제 뒤에 삼각형의 넓이. 뒤에 거는 한번 보자. 12 마이너스 3x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다? 36이 될 때 x값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선생님, 이거 1학년 1학기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풀면. 근데 이걸 1차 함수로 놔라 그러면 그냥 넓이식을 쓰세요. 넓이는 이렇게 돼. 근데 그 넓이가 36일 때 x를 구하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어떤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면 굳이 1차 함수에서 이 문제가 낸 이유를 선생님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y는 앞에 거 계산하면 6x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 식이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4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전체 넓이는 P점이 B에 있을 때 넓이가 가장 커요. 이해됐니? 근데 P가 움직여서 이쪽 작은 삼각형이 더 많아지고 큰 삼각형이 줄어들수록 넓이가 줄어든다. 이런 변화하는 경향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식으로 써서 정리해 보면 됐나요? 일단 방정식은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36 이렇게 되겠죠. 2초죠, 2초. x의 값은 가볍게 2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 함수 단원에서 보는 활용 문제는 1차 함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활용 문제가 아니라, 아니, 잘해봐야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활용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식으로 쓰는 거 연습 때문에 선생님이 식 세우기만 같이 봤던 겁니다. 이해했어요?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봐. 야, 이거 니네 잘 봐야 된다. 여기 단원 이름에다가 보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써줄게. 이렇게 써. 그냥 1차 방정식 아니고 연립이라고 써. 그냥 1차 방정식보다는 1차 함수와 연립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이건 잘 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피라 그랬지. 어디 수업 시간에 낙서를 해. 책에다가 너만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자. 연립방식 하나 세워볼게요. 첫 번째 식이랑 두 개를 이렇게 놨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때,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때 생각을 잘 떠올려 보세요. 연립방식 중에 하나야. 일단 2원 1차 방식을 세웠어. 얘 만족하는 근이 몇 개 있다고? 모든 수야? 모든 수는 아니지만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죠. 자, 이 근이 몇 개 있다고요? 셀 수 없이 많죠. 아래식의 근은요? 이것도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나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애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일체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잖아. 연립방정식의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식이면 둘이 완전히 일치하는 식이면 결국 식이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라서 여전히 무수히 많다. 또는 식 부분은 같은데 상수 부분만 다르면 근이 없다. 기억납니까? 근데 일차함수를 한번 써보자. y는 ax 플러스 b 썼어. 우린 자연스럽게 얘를 기울기 y절편이라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싹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려진 일차함수의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무수히 많은 근들을 모두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이해됐을까?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풀 때 왼쪽에 x, y항 놓고 오른쪽에 상수항 놨죠. 근데 이 식을 식 변형을 하면 이 형태를 이런 방식으로 고쳐 쓰는 거 가능하죠? 어? 봐봐, 얘를 봐봐, 얘를 1차 방정식 형태로 고치라 라고 하면 왼쪽에 y만 남기고 왼쪽에 있는 x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이게 1차 함수 꼴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립방정식 꼴이랑 1차 함수 꼴은 식을 어떤 순서대로 바꿔 써놨느냐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좀 어렵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도 이쪽에 y를 놔두고 x 이항해서 나눠주면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그쵸? 단 차이가 있어. 찾아봐. 쓰진 않았어, 선생님이.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의 차이가 있어. 찾아봐. 어? 선생님이 아직 식에다가 써놓진 않았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세웠을 때랑 1차 함수 세웠을 때 차이가 있어. 하나를 안 썼어, 선생님이. 1차 함수 쪽에 원래 썼어야 되는데 1차 함수가 될 조건 뭐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1차항을 살려야 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볼 때 얘가 그냥 항이 없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1차 함수로 표현할 때는 A 값이 0일 수 없는데 연립방정식 풀 때는 얘가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항이.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1차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고 1차 함수를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단 A가 0일 수 없다인 1차 함수와 여기서는 X의 개수인 A가 0일 수 있다라는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연립방식 복습해 봅시다. 연립방식 복습을 해보면서 그대로 1차 함수랑 비교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 근이 한 개일 때 조건 불러봐. A2분의 A1과 B2분의 B1이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기억 안 나네요. 아저씨 표정 보니까. 기억 안 나죠? 찾아서 복습해오고 개념 써오셔야 돼요. 이거 연립방식에서 했었던 개념이다. 기본이다. 근데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교점과 같습니다. 둘의 교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연립방정식 풀 때 이런 거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연립방정식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으면 둘 다 식을 쓰고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럼 둘의 뭐가 만들어져? 교점 만들어지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일 때, 즉 그래프로 교점이 한 개일 때. 여기서 어떻게 되죠? 뭐만 다르면? 기울기만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근 또는 교점이 없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지? A2분의 A1, B2분의 B1, C2분의 C1이 이렇게 있을 때 문자 부분의 식은 같고 상수항이 다르면 근이 없었죠. 왜? 저렇게 만들면 결국 0 곱하기 x는 1이다 이런 식이 나와버리니까 x, y는 다 사라지는데 상수는 안 사라졌네. 그러면 연립방정식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냐? 교점이 없다는 건 뭐죠? 평행 조건이죠. 평행하려면 뭐가 같아요? 기울기는 같고요. y절편은 다르고 기울기는 같다. 그래야 둘이 평행하고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 함수 그래프에서 직선이 어떤 경우? 일치하는 경우가 같더라.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근이 무수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지? 두 식이 같은 식, 일치할 때인 거죠. 즉, 두 식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는 개수와 상수 비로 봤잖아요. 그쵸? 우린 이걸 개수, 상수, 비라고 하는데 이 비가 모두 동일하면 결국 어떤 식? 두 식이 일치하는 조건이죠. 그쵸? 근데 그래프에서도 둘이 완전히 동일한 같은 일치하는 식은 어떤 상황이겠어? 기울기 같고 y절편도 모두 같을 때 두 일차함수 그래프는 일치하고 교점도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말했던 이 말은 1차함수에서 바라보면 이런 말이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때 따라서 시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보자. 그래서 개념에 들어있는 건 선생님이 다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다음 넘겨. 거기. 그죠. 몇 페이지야? 110쪽 맨 위에. 봐봐. 지금 1차 방정식 블라블라 적혀 있는 거 있지? 우리는 사실 연립방식 볼 때 이렇게 생긴 것보다 상수가 이쪽에 있는 게 익숙하죠. 연립방식 할 때 그 차이인 거야. 아무 차이 없어. 그냥 이렇게 다 풀어놓느냐, 이렇게 풀어놓느냐. 자, 근데 이름은 알려줄게. 이렇게 한쪽으로 모두 이항해서 는 0을 만들어 놓은 걸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이 식의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싹 y는 하고 정리한 걸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한다고? 1차식의 일반형과 표준형 이렇게 그냥 부를 거야. 알겠죠? 이게 정해진 건 아니야.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게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2차식, 3차식으로 차수가 올라가는 때가 오거든. 그때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자고. 그래서 부르기 좀 편하죠. 이제 일반형으로 있는 거, 표준형으로 있는 거의 차이. 오케이?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y가 0이거나 x가 0인 상황은 1차 함수에 없어요. 1차 함수는 y도 x도 모두 항 자체는 살아 있어야 돼. 근데
1차 방정식일 때는 A가 0일 수 있고 B가 0일 수 있죠. 그 차이다. 이해됐을까? 여기 써져 있죠? 근데 이제 1차 방정식일 때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닐 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요 1차 방정,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봤던 그 식이 1차 함수 꼴로 바꾸기 위해서는 X항, Y항이 다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근데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게 0일 수 있어. 근데 1차 함수일 때는 0이면 안 되잖아. 왜냐? 1차라는 뜻은 X에 대한 1차시기 때문에 여기가 1차여야 되고 함수가 되려면 Y항이 살아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1차 함수라는 용어 안에 X항, Y항이 모두 살아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 반복되는 거다. 넘어갑니다. 뭐야?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요거 박스하고 별표. 그 다음에 X는 옆에 X는 P인 이렇게 쓰세요. 모든 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Y는 Q 괄호 Y가 Q인 모든 점. 이 점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표현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뭐냐? 우린 이 Y축을 뭐라고 하죠? X는요. 그 다음 X축은요. Y는요. Y가 모두 0인 점들이죠.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하면 X는 1, X는 2 이렇게 이 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좌표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 이건 1학년 1학기 때 한 적이 있는데 X는 P이고 Y는 Q인 점. 그러면 X는 P라는 선과 Y는 Q라는 선의 교점. 이 좌표를 줄여서 P, Q로 쓴다. 이렇게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됐을까? 그러면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선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 뭐 Y는 1이다, Y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XY 좌표평면 위에서 X는 P라는 식을 보면 X는 P인 모든 점, Y는 Q라고 쓰면 Y는 Q인 모든 점. 그러니까 앞에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Y좌표가 모두 Q인 거. 그럼 이 선 위에 있는 애들은 모두 Y값이 Q라는 거죠. 이해됐느냐? 그래서 X는 P, Y는 Q라는 식을 봤을 때 좌표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느냐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해되시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니야. 자,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봐보세요. 개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개념 3번 다음 페이지.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x, y가 전체 수의 범위일 때 자, 이 말뜻이 선생님 설명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되는지 볼게요. 이 녀석은 미지수 2개에 식이 하나니까 해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아. 우리 연립방정식 생각하라고. 우리가 연립방정식 단원을 사실 이렇게 말하자고 했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의 구성을 다시 한번 말해볼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그 해가 얼마나 많아? 무수히 많아. 그런데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2개가 있다면 그 그는 딱 한 쌍이 되었죠. 그래서 연립방식을 세우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라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직선이 되지요.
이때 1차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의 차이는 뭘까? 이거 쓰세요. 자, 봐봐. 1차 함수는 y는, 자, 직선의 방정식, 이거 우리가 아는 1차 함수 있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도 직선의 방정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x는 p 또는 y는 q와 같은 선들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1차 함수가 아니죠, 얘네는. 이해됐지? 이해 안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식으로 따지면 방정식이에요. 이거 방정식입니다. 이거 방정식이야. 미지수 있고 이거 값이 1이다, 2다, 3이다 써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1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이건 얘잖아. 이렇게 노란색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또는 이렇게 y는 1입니다. 와 같은 이 파란색 선은 1차 함수예요, 아니에요? 1차 함수는 아닌데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 선은 직선이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뭘 포함하고 1차 함수를 포함하고 x는 p, y는 q라고 하는, 즉 이 상태에서 a가 0이거나 b가 0이어도 직선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를 뭐 한다? 포함하고 더하여 x는 p 또는 y는 q 그래프로 나타내면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한 이 직선들까지 모두 묶어서, 이걸 모두 묶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나요? 좋았습니다. 이해됐어? 그게 이 말이야. 복잡하죠? 이게 더 간단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됐어? 아니, 뭐야? 대답해줘봐. 어려워. 이해됐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써져 있을 땐 x도 0일 수도 있고 y가 0일 수도 있잖아. 그게 0이 되면 x는 얼마, y는 얼마라는 직선도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큰 틀에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의 한 종류인 거지. 포함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필수예제 홀수법만 호로록 먹고 끝냅시다. 조금 속도 낼게요. 1번. 일치한다. 뭘까? 식을 변형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거 찾으세요인 거예요. 4번이죠. 너랑 같은 식이죠. 그럼 4번 식이죠. 왜 이럽니까? 3번 볼게요.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래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함수식으로 바꾸면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일단 이렇게 써놓고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네? 맞는 말이냐고 틀린 말이냐고?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언제는 1차 방정식이고 언제 1차 함수예요? 다 아니라 둘이 다른 게 아니라 1차 방정식 있잖아? 그 중에 1차 함수도 포함이 돼. 근데 1차 함수는 아닌데
그냥 x는 p 또는 y는 q, a, y는 q 이런 애들도 다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정리됐어? 그래서 요거 개념은 여러분들 숙제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개념 숙제는 해오시고 내용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 다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지난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1차 함수를 포함하고 x는 p 또는 y는 q까지 모두 말해서 그냥 그 모든 걸 1차 방정식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그래프가 이 좌표를 지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죠. 함수 그래프를 점이 지난다. 뭐 하라고? 그래프 위에 점 하면 뭐 하라고? 대입해야지. 그래프 위에 점 그럼 대입하고 시작하는 거야. x에다가 a 대입하고 y에 a-3 대입하세요. 끝. 해볼까? 이걸 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프가 점을 지납니다. 그럼 그 점은 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끝. 근이다. 좌표가 점 위에 있다. 모두 뭐 한다? a, a-3을 대입하세요. 대입식을 써봅니다. 5a 마이너스 a-3은 9. a는 3이죠. 아닌가? 아니요. 4a는 6. 2분의 3이네요. 방정식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2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와 y절편을 논한다. 자, 다시 한번. 얘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1차 방정식인데 기울기와 y절편을 논하고 있어.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1차 방정식 중에 1차 함수. 다시 한번. 1차 방정식 안에는 함수인 것도 있고 함수가 아닌 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울기라는 표현과 y절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이건 뭐다? 1차 함수다. y는 a-1에 x-5야. 어우씨. 플러스 b 마이너스 5야. 근데 기울기가 얼마? y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1이래. 끝!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K 쉽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얘를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야 1차 방정식에 기울기와 y절편이 있는가? 있어요? 있어요. 왜? 1차 함수에서 쓰는 용어지만 1차 함수는 1차 방정식의 한 종류니까 1차 방정식이라고 써놓고 이 1차 방정식의 기울기가 어떻다? y절편이 어떻다? 전혀 이상할 거 없다. 그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쓸까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될 때 이걸 세 가지로 봐야 돼. 함수. 그 다음에 x좌표 같다면 x좌표가 둘이 같아. 그럼 이게 x는 p 꼴이 됩니다. y좌표가 같다면 y는 q 형태가 돼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이 있고요. 2,5가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찾으랍니다. 이거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좌표끼리 같은가, y좌표끼리 같은가를 확인하고 x좌표도 서로 다 다르고 y좌표가 서로 다 다르다면 뭐가 돼? 1차 함수가 되고 x좌표끼리 같거나 y좌표끼리 같으면 자, 지금 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2,1과 2,5죠. 그죠? 직선으로 연결해봐요. 이렇게 돼 있죠.
2,1과 2,5.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 선의 식은 어떻게 될까? 야, x는 2인 거야. 이해됐을까? 이걸 생각하고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봅니다. 근데 두 점에서 x끼리 같거나 y끼리 같습니까? 아니죠. 이 x끼리 같지 않고 y끼리 같지 않다는 건 얘는 뭐야? 함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간단하죠. 얼마 증가했어? 8 증가했습니다. 2에서 8까지 얼마 증가했어? 6 증가했죠.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4분의 3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2,6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돼요. 이 두 점으로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게 기울기야. 예. 그러면 2,6을 지난대요. 6은 2분의 3x 플러스 b니까 b는 2분의 9입니다. 그죠? 식을 완성해보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9인데 밑에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나요? 즉 표준형으로 돼 있나요? 일반형으로 돼 있나요? 이렇게 생긴 걸 선생님이 표준형이라고 하자고 했죠. 우린 이렇게 생긴 걸 일반형으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부를 거야. 방정식 일반형. 이해됐어? 그러면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려면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해야 될까? 4 곱하라는 거죠. 분모 이거 불편하다고. 4y는 3x 더하기 18. 이해됐는가? 얘랑 같은 식 찾으래. 얘랑 같은 식 찾으래. 그래서 밑에 5개 예시를 봤더니 y가 이항되어 있는 꼴이 있죠. 몇 번 있습니까? 5번에 있잖아요. 5번에. 5번에 있잖아요. 똑같은 식. 이해됐어요? 남은 문제수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했고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하고 집에서 마저 해올래?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고 갈까? 셔틀 타야 되지. 아유, 미안합니다. 중간에 선생님 상담이 좀 있어가지고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못 푼 문제 포함입니다. 알겠죠? 이게 앞에가 얼마냐? 3.2점 어디지? 자, 과제 정리합니다. 1번 빈말 아니야. 아, 니네 프린트 줘야 되는구나. 부등식부터 연립까지 그린 챌린지. 2번 다음 주. 다음 3번인데 다음 주 앞단원이 어떻게 되니? 3.2점이랑 3.2.2부터 3.3.1까지 필수 예제 안 된 거 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개념 이번 주 개념 3.3.1 여기만 이해됐어? 이렇게